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이후에 바뀐 정보처리 기능사의 기출문제 유형 중에 순서도 부분과 이 순서도의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매칭시키는 그런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의 대멀쌤입니다. 자, 순서도를 준비했고요. 그 순서도를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고 또 자바로도 프로그래밍하면 어떤 모양인지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여러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공부하는 그런 효과를 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순서도는, 그리고 C 언어 코드, 자바 코드는 1부터 100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하는 코드예요. 엄청 기본적인 코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공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코드, 이 순서도를 꼭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주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순서도 먼저 볼게요. 자, 시작과 종료 부분이 있고요. 기호는 이렇게 둥근 사각형, 끝에 모양이 둥근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0이라고 초기화 시켰다라고 합니다. 초기화 시켰어요. 0을 가지고 있어요. 썸이라는 값이 0을 가지고 있고요. 썸이 계속 i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건 1이 아니라 i입니다. i를 계속 더하게 됩니다. 근데 그 i가 변수잖아요. 이 변수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데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i는 1이었다가 1 증가해서 2가 되고, 또 2가 1 증가해서 3 되고, 그렇게 증가해서 100까지 더하고 난 다음에 101이 되고, 101은 100보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서야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썸을 출력하고 종료하게 되는 순서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순서도고요.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정도의 코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서도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문법적인 부분이고요. 거의 매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썸은 0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세팅. 자, C 언어에서는 썸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자료형을 선언하게 됩니다. int는 소수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수형 변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썸을 정수형 변수라고, 즉 소수점을 갖지 않는 숫자, 연산 결과를 담을 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도와 마찬가지로 0이라고 세팅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0이라고 왜 세팅했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다음에 i라는 변수를 int형, 정수형 숫자를 저장할 변수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언이라고 해요. 그냥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썸과 i를 준비했는데 i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상관없고 썸에는 0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바도 이렇게 썸을 준비했고 i도 이렇게 준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이게 자바와 C 언어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거의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복문 부분,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반복문 부분은 이 부분이 반복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i가 1부터 100까지 증가하는데 얼만큼씩 증가하냐고요? 1씩 증가한다 그랬죠. i가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100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i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썸은 썸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썸은 썸
더하기 1이 처음엔 실행이 돼요. 자, 썸은 기억 공간이고요. 그 기억 공간에 0이 들어있었어요. 0 더하기 1은 1이죠. 자, 그러면 같다란 뜻이 아니라 이 0 더하기 1 값인 1이 썸에 덮어쓰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썸은 1이었다가 그 다음 2를 만나서 1 더하기 2인 3이 되고요. 그 다음 3을 또 만나서 3 더하기 3인 6이 되고요. 그 다음 4를 만나면 6 더하기 4, 10이 되는, 이렇게 1, 3, 6, 10, 그 다음 5가 들어오니까 15, 그 다음 6이 들어오니까 21, 이런 식으로 변하는 누적합 변수가 되겠습니다. 누적합 변수는 어떤 걸 가지고 누적합 변수라고 하는지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순서도 부분의 반복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반복문을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이라고 하고요. i는 1부터 100 이하일 때까지, 자, 이 부분이 i입니다. i.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이 부분 i예요. 자, 다시 반복문 i가 1부터 100 이하일 때 밑에 있는 썸은 썸 더하기 i라고 하는 명령문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i가 1일 때는 100 이하니까 당연히 반복문 안에 들어있는 명령을 실행하고요. 2가 되겠죠. 왜 2가 됩니까? i가 한 개 증가했으니까요. 자, 2가 돼도 여전히 참이니까 한 번 더 돌리고요. 3이 되어도 돌리고 4가 되어도 돌립니다. 그럼 100이 되었다고 쳐볼까요? 100이 되면 100은 100 이하의 숫자가 맞죠. 여전히 참입니다. 그럼 100이 될 때까지, 즉 i가 100일 때도 썸에 100을 누적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01이 되겠죠. 101이 되면 101은 어떻게 해요? 100 이하의 숫자가 아니죠. 드디어 거짓이 된 거죠.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제 반복문을 돌리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썸에는 몇이 들어있을까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C 언어로 실행시켜보면 5050이 나오는데, 이 5050을 문제로 내면 너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지 않고 순서도의 어느 부분이 코드에 어떻게 표현됐느냐라고 물어보겠죠. 특히 이런 반복문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복문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순서도의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순서도의 반복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 반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i는 1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100번 도는 거죠. 100번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i가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3이었다가 또 계속해서 99, 100까지 변하게 되겠죠. i는 101일 때 끝난다고 했어요. i가 101이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처음 돼서 나가지는 거죠. 자, 그러셨으면 이 썸을 출력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어 문법이 C 언어와 자바가 다르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당연히 있는 부분이니까 외울 필요 없이 이 부분은 출력문이다 라고 인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변화에 따른 어떻게 코드가 변해가는지 한번 볼게요. 순서도에 기호가 있어요. 기호들 잘 봐주시고요. 이 기호들이 어떻게 프로그램 명령문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매칭을 많이 시켜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복문의 표현 방식은 순서도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조건문인 마름모 모양을 그려서 뭐 참, 거짓 이런 식으로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기도 합니다. 요 안에는, 요 마름모 안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이 조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이 부분도 조건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변수의 변화 한계값. 한계값은 바로 여기 100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100까지. 그런데 사실은 i가 101까지 간다는 거. 이 부분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요 명령어를 반복시켜서 그 명령어에 따른 출력 결과물을 물어보는 문제보다 오히려 이렇게 쓸데없는 변수의 값이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 i라는 변수는 값을 의미 있게 갖는다기보다는 이 값은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변수들을 자체적으로 출력해 가면서 몇이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함정적인 문제다.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변수의 변화량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변수의 변화량은 이 부분, 이거 i입니다. 변수의 변화량은 요게 변수의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1씩 증가되고 있다 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만약에 2가 증가된다 그럼 i는 i 플러스 2 이렇게 명시가 되겠습니다. 자, 2씩 증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1, 3, 5, 7 이렇게, 아니면 2, 4, 6, 8 이런 식으로 홀수만 연산하든지 짝수만 연산하든지 할 때 2씩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수열을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겠죠. 자, 변수의 마지막 값. 자, 변수의 마지막 값은 무엇이냐? i는 101일 때 멈춘다고 했죠. 101일 때 멈추고 있습니다. 함정 때문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i가 마지막 숫자가 몇이냐, 마지막 저장된 값이 몇이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출력. 결국 출력은 뭘 출력하고 있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썸을 출력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i를 출력하기도 하고 i랑 뭐 썸이랑 더해서 출력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순서도가 나왔다, 문제가 순서도다 라고 하면 순서도의 빈칸을 채우든가, 아니면 순서도의 어떤 부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도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되고 번역되고 표현되는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누적 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변수란 어떤 것이냐면, 식의 등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오른쪽, 즉 우변에 있는 식에 자기 자신이 들어간 걸 가지고 우리 누적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자신이 오른쪽 우변에 들어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값이 계속 증가되거나 이렇게 곱으로 증가되는 연산식을 말해요. 거기에 쓰이는 이 변수를 우리는 누적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누적 변수의 초기 값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적될 때는 뭐 개수를 정할 때, 혹은 개수는 CNT라는 변수 많이 써요. 카운트. 개수를 나타낼 때, 혹은 sum, 뭐 합,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총계, 토탈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이는데, 이렇게 1씩 증가되는 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전처럼 1, 3, 6, 10, 15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순서대로 더하는 누적 합을 저장하는 변수에는 늘 0으로 초기화를 세팅을 시켜줘요. 곱은요? 자, 곱은 만약에 0으로 초기화 시켜주면은 아무 의미 없이 계속 0만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0 곱하기 자연수는 다 0이니까 이 곱 누적 변수는 무조건 1로
표현합니다.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면 이해하시고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0으로 합 변수는 초기화시키고 1로 곱 변수를 초기화시킨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와 자바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int sum은 0 이렇게 하고 i를 초기화를 안 시킨 상태로 그냥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초기화 시켜줘요. 포문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조건과 증가를 나타내는 요게 C 언어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요게 C 언어죠. 자, 그런데 자바는요. 자바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되냐면 반복문 안에서 바로 i를 쓸 때 선언을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즉 C 언어에서는 선언을 하고 반복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반복문 안에서 선언하고 바로 사용합니다. 자, 어떤 게 더 편할지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C 언어는 선언하고 반복문에서 사용하고, 자바는 반복문 안에서도 바로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코드 전체 모습이 거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C 언어 혹은 자바 한 개만 공부하시면은 좀 손해죠. 같은 시간에 두 개, 세 개, 여러 개, 지금 공부하는 방식처럼 여러 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을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순서도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수업을 오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지 말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내시면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